미국이 미국 기업들에게 불공정하게 세금을 부과하는 국가 출신의 기업들에 대해 보복성 세금을 매긴다라는 내용인데요. 이미 하원을 통과한 세법 조항으로 한국을 포함한 외국계 기업들이요 미국에서 내야 하는 세금 부담이 폭증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미국 하원에서 통과된 One Big Beautiful Bill Act가 있었죠. BBB Act라고 하는 건데 이 대규모 세제 개편안 그중에서도요 특히나 외국계 기업들에게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섹션 899조 조항을 살펴보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요. 이 채널은 미국 법, 세법, 그리고 파이낸셜 플래닝에 대한 전문적인 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뿐 아니라요. 더 많은 유익한 컨텐츠 앞으로도 계속 올릴 거니까요. 꼭 놓치지 않으시길 바라고요. 그러기 위해 아직까지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또한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다면요. 언제든지 댓글을 남겨주시고요. 개별적인 상담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 JCN 컴퍼니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영상 설명란 그리고 고정 댓글에 적힌 연락처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섹션 899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먼저 2025년 5월 22일이었었죠. 미국 하원을 가까스로 통과한 이 BBB 액트요. 세제 개편 패키지는요. 약 3.8조 달러 규모로 알려져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를 등에 업고 진행된 이 법안은요. 현재 상원의 심의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 패키지 안에 들어간 내용 중에 섹션 899입니다. 미국 기업 혹은 투자자에게 불리한 외국세를 부과하는 국가에게 보복성 세제를 적용하는 근거가 되는 그런 조항입니다. 여기서 불공정한 외국세라고 하는 것은 예컨대 디지털 서비스 텍스, DST라고 하죠. 또는 OECD의 여러 국가들이 추진하는 저과세 이익 규칙이라던가 아니면 용어가 좀 어렵습니다. Diverted Profits Tax 이런 것들이 있는데 미국이 공통적으로 차별적이다라고 판단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게 있냐면요. 구글이라던가 미국의 여러 기업들이요. 유럽의 여러 나라들, 프랑스다, 독일이다, 이런 여러 나라들과 과세 문제로 싸우는 그런 뉴스 많이 보시죠. 자국 국민들을 대상으로 돈을 버는 어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에게 예컨대 유럽 국가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굉장히 큰 규모의 소득을 내는 글로벌 구글과 같은 빅테크 기업들에게 알다시피 이들의 소득이요. 이제는 사실 실체가 있는 비즈니스가 아니라 이런 웹 베이스 기반의 서비스이다 보니 플랫폼 비즈니스이다 보니 전통적인 어떤 과세 기준에서는 과세가 안 되거든요. 요리조리 피하고요. 이걸 나쁘게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텍스 플래닝을 하는 거죠. 사실 저희가 하는 일이 그런 걸 도와주는 거기도 하니까 나쁘게 말할 건 아니고 기존의 제도에서 그걸 뛰어넘는 어떤 텍스 플래닝의 기회를 찾고 그걸 또 뛰어넘는 또 제도를 만들고 이런 게 또 서로 물고 물리는 그런 과정이 있는 거니까요. 아무튼 이런 것들을 유럽의 각국 정부들이 이 미국계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을 대상으로 추가의 과세, 새로운 과세 규정을 만드는 건데 이러한 배경에서 미국 정부가 미국 기업 편을 들어주면서 동시에 만약에 이러한 국가들에 대해서 그쵸? 이러한 국가들 출신의 기업들이 미국에서 비즈니스를 한다면 그 기업들에게 추가로 과세하는 기준을 만들겠다라는 그런 내용이 결국 섹션 899의 내용이 된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적용이 실제로 시행이 된다고 하면요. 섹션 899가 실제로 시행이 된다면 차별적인 외국 국가로 지정된 나라의 기업, 투자자, 그리고 그 정부나 공공기관 등이요. 미국에서 창출하는 소득에 대해서 추가로 세금이 붙을 수 있습니다. 특히 보통 이제 미국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원천징수가 30% 적용된다 하는데 그러한 소득의 대상이었다면 이걸 기준으로요. 해마다 5%씩 최대 20%포인트가 더 늘어날 수 있어서 최악의 경우는요. 기존의 30% 원천징수 대상이었던 소득이요. 50%까지 세율이 오르게 된다라는 그런 얘기가 될 겁니다. 그리고요. 또 여기서 이 30% 원천징수가 아니라 조세 조약이 있죠. 한국도 한미 조세 조약이 있어서 30% 원천징수가 아니라 15%, 12%, 10% 또는 면세되는 이런 성격의 소득들이 있는데 이러한 조세 조약으로 혜택을 받는 그런 국가의 소득에 대해서도 추가의 세율을 그 상태에서 추가하겠다는 거죠. 예컨대 10%의 reduced 된 레이트의 세율이 있을 때 여기에 추가 세율을 붙이도록 허용함으로써 사실상 조약의 효력을 무력화할 그런 우려도 커지게 된다라고 할 수 있겠죠. 특히 이 조항, 이 섹션의 무서운 점은요. 비트 규정까지 크게 손본다는 데 있는데요. 비트가 뭐냐면 Base Erosion and Anti-Abuse Tax라고 해서요. 이건 세원 잠식 방지세라고 할 텐데 어렵죠. 쉽게 설명하자면 다국적 기업들이요. 외국의 다국적 기업들이 미국에서 돈을 벌고도 세금을 적게 내려고요. 미국 밖에 그 관계사의 인컴을 보내는 행위, 이게 결국은 미국의 세원을 잠식한 행위일 텐데 이걸 막기 위해 만들어진 세금 규칙이거든요. 이걸
이것도 좀 어려운가요? 좀 더 그러면 자세히 볼게요. 쉽게. 왜 이런 규칙이 생겼을까요? 예를 들어 A라고 하는 뭐 유럽계 다국적 기업이라고 할게요. 미국에서 열심히 비즈니스를 해서 큰 돈을 벌었다고 생각을 해보죠. 근데 당연히 그러면 미국에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A기업이요, 미국의 과세 소득을 줄이기 위해, 세금을 덜 내기 위해 미국 밖에 있는 자기 회사, 뭐 자회사라던가 관계사가 되겠죠. 이런 회사들에게 컨설팅 비용 또는 뭐 로열티라는 명목으로 돈을 많이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미국에서 번 돈이 줄어들게 되겠죠. 미국의 과세 소득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미국에 내야 할 세금도 줄어들겠죠. 이게 결국은 베이스 이로전일 텐데 이거를 막는 법들이 나왔거든요. 근데 그게 바로 미국 법상 비트 규정인데 원래는요, 이게 모든 기업들에게 적용되는 법은 아니었었어요. 원래는 매우 뭐 대기업이에요. 굉장히 큰 기업. 연간 총 매출액이요 5억 달러 이상. 지난 3년 내 미국 평균 총 매출액이요. 그리고 또 미국 밖의 관련 회사에 지급하는 어떤 특정 비용이 전체 비용에서 일정한 비율을 이상을 차지하는 기업. 그러니 굉장히 작은 중견기업, 중소기업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 왔다라는 거죠. 아주 큰 글로벌 기업들이 주로 해당되는 거였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 섹션 899이 통과가 되면 이 차별적인 외국 국가에서요 50% 이상 소유된 미국의 법인들까지 포괄적으로 비트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결국 그 말은 원래는 이러한 비트가 적용되는 대상이 되는 기업들이 이 외국계 기업들 중에 극소수의 대기업에만 해당이 됐었는데 이제는 이제 그 해당 이 차별적 외국 국가, 그게 뭐 어느 유럽의 나라라고 칠게요. 거기서 소유한 비중이 50% 이상이라면 거기에 해당이 되는 미국 내 비상장 법인까지 포괄적으로 적용 범위가 넓어진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 외국계 기업으로서는 세부담이 굉장히 가중될 전망이라 하겠습니다. 뭐 현재까지는요 이 차별적인 외국 국가 지정 리스트가 구체적으로 발표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앞서 얘기했던 뭐 디지털세라던가 글로벌 최저 한세 규칙을 이미 도입했거나 도입할 예정에 있는 한국, 프랑스, 독일, 영국과 같은 국가들이요 유력한 표적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국가에 본사를 둔 기업이라던가 아니면 그 국적의 투자자들이 미국에서 거둔 소득에 대해서 높은 세율을 부과하면요 당연히 뭐 해당 국가가 미국에 맞대응을 할 그럴 가능성도 크죠. 마치 관세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처럼. 결과적으로는 이게 국제 조세 조약 체계의 어떤 안정성, 상호 간에 유리한 그런 어떤 세제를 제공하겠다라는 그런 어떤 목적이 허물어질 그럴 위험이 커진다라는 그런 얘기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게 외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 면에서는요 한국의 회사로서 미국에 자회사를 둔 관계사를 둔 그런 경우들 많겠죠. 또는 뭐 지사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거래를 하는 그런 기업들 특히 주의해야 된다는 거죠. 이 내용이 이제 통과가 만약에 된다고 하면 원천 징수 아까 얘기했었던 그 세율이 굉장히 높아질 수도 있고요. 또 비트 대상도 훨씬 넓어지니까요 연간 매출이 중견 기업 수준이라 하더라도요 큰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 그래서 또 더 나아가서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요 한국 출신의 기업들은 한미 조세 협정이 있다 보니 그동안에는 뭐 괜찮았다라고 생각했던, 그래서 그 조세 협정을 배경으로 해서 기초로 해서 세무 전략을 세워왔던 그런 기업이라면 당장 재점검이 필요하다라고 하겠죠. 시행 시기라는 것이 법안이 발효된 뒤에 90일 또는 최대 180일 정도로 굉장히 빠르게 설정되어 있다 보니 이게 통과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통과가 된다라고 하면 이걸 시뮬레이션 하면서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그다지 길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그런 우려입니다. 결국 그렇다면 실무적으로 어떻게 대응하겠느냐. 첫째는 당연히 미국의 이 세무 전문가들과 협력을 해서 미국 내 자회사, 관계사의 지분 구조, 소득 흐름, 또 원천 징수 세율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지에 대한 것부터 파악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 특히 비트 대상이 될 가능성 따져봐야 됩니다. 그 전까지는요 이게 대단히 먼 나라 얘기이기도 했어요. 굉장히 큰 미국 내에 뭐 매출이 5억 불 이상이어야 된다는 것이 굉장히 큰 어떤 기준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훨씬 더 낮아질 수 있으니 그 결과에 따른 내가 만약 이 회사가 만약 비트의 대상이 되면 어떤 세후 수익성이 어떤 식으로 바뀔지에 대한 것도 충분히 재산정해보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겠다라고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직 상원에서 법안이 확정되지는 않았으니까요. 뭐 주기적으로 의회 소식이라던가 어떤 재무부의 이 차별적 외국 국가 지정 움직임을 모니터링해야 되겠죠. 상황에 따라서 한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들이요 구체적으로 이름을 올릴 수 있으니까요. 그에 따른 대응책이 필요하겠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였습니다. 오늘 이 BBB 액트에 들어가 있는 섹션 899의 내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내용 도움이 되었길 바라고요.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도움이 필요하거나 저희 JCN 컴퍼니 전문가들과의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요. 영상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 구독과 좋아요 다음에도 꼭 필요한 정보 놓치지 마시고요. 주변 분들께도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